정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반복해온 습관이었습니다. 남편 나무가 출근하기 전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놓는 것. 그게 정숙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나무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정숙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으니까요. 정숙은 올해 63이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뒷바라지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나무는 회사에서 성공했습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숙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출세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뒤에서 잘 받쳐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남편이 가끔 그렇게 말할 때면 정숙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나무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나무는 자주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친구들 만나. 언제 오세요? 모르겠어. 대답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나무는 집에서 자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 선배네서 잔다. 내일 골프 가니까 호텔에서 잔다. 핑계는 많았습니다.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6개월 후 나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실로 들어가 옷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끝내자. 뭐라고요? 이혼하자. 나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주세요. 나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야. 당신 인생이요?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미안해. 나무가 집을 나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정숙을 뒤로 한 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나무에게서 서류가 왔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40년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거구나.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서명해야 하나요?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강력히 원하고 있고 정숙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혼 후 정숙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있었지만 큰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혼자 살 곳이면 충분했습니다.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밥을 두 사람 분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혼자라는 것을. 장을 보러 가도 익숙한 것들을 샀습니다. 나무가 좋아하던 반찬 재료들. 그리고 집에 와서 후회했습니다. 왜 이걸 샀지? 하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혼자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 후 정숙은 동네 슈퍼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숙 씨 들었어요? 나모 씨가 젊은 여자랑 산대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네, 회사 여직원이래요. 나이가 한 45살, 정숙 씨보다 한참 어리죠.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들, 나모 씨 옛날 집에 살고 있대요. 정숙 씨가 40년 살던 그 집, 세상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그 집 앞을 지날 수 없었습니다.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몇 배로 먼 길이었지만 그 집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실수로 그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예전 집이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대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단도 다르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저 집에서 살고 있구나.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40년을 가꾼 집인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 집, 내 인생. 정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집에 다른 여자가 산다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그날 밤 정숙은 혼자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40년 전 나무와 처음 만났던 날도 이런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집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제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제 침대에서 자고 제가 가꾼 화단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 차라리 집을 팔아버렸으면.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무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정숙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충당했지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며 버려진 박스와 종이를 모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구나.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40년을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는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된 자신. 슬펐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동네 사람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정숙 씨 들었어요? 나모 씨가 쓰러졌대요. 네.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암이래요. 정숙은 손에 쥔 폐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암이요? 네. 그것도 말기래요. 이제 몇 달 못 산대요. 정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만 남겼지만 그래도 함께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레이션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이 된 사람. 그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숙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채로 3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66이 되었습니다. 허리도 더 굽었고 머리도 더 휘어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정숙은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폐지를 줍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어요? 동네 편의점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네, 일찍 나와야 많이 주울 수 있어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습니다. 40년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잇고 있다는 현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정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슈퍼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정숙 씨, 안녕하세요. 들었어요? 나모 씨 요즘 잘 나간대요.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요? 네. 젊은 여자 만나서 새 인생 산다잖아요. 나이가 얼마래요? 45이래요. 정숙 씨보다 한참 어리죠.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에휴, 남자들은 다 똑같아. 늙으면 젊은 여자 찾더라고. 그러게요. 정숙 씨 불쌍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은정이었나? 맞아요. 나모 씨 회사 후배였대요. 에휴, 회사에서 바람 피운 거네. 뻔뻔하기도 하지. 정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그만 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이 있는 골목. 평소에는 일부러 피했는데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집 앞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새 차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은정이었습니다. 45살. 정숙보다 20살 가까이 어렸습니다. 화장을 했고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은정은 차에 타며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응, 나 지금 나가. 오늘 저녁에 올게.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자리에 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정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젊고 예쁘고 당당한 모습.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정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40년을 바쳤는데 정숙은 거울을 덮었습니다. 자신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또다시 그 골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였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 집을, 그 사람을. 집 앞에 섰습니다. 화단이 새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40년간 가꾼 화단은 사라지고 새로운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심은 장미는 어디 갔을까?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나무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전신주 뒤로. 나무는 달라 보였습니다. 옷도 새 것이었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나무가 집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웃으며 차에 탔습니다. 정숙은 전신주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랑 살 때는 저렇게 웃지 않았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주 어지럽고 숨이 찼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편의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팠습니다. 가슴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병원비가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폐지를 주우다가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정숙 씨, 아, 네. 들었어요? 큰일 났대요. 무슨 일이요?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모 씨가 쓰러졌대요. 정숙의 손에서 폐지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 입원했대요. 암이래요. 암이요? 네. 그것도 말기래요. 위암인가. 이제 몇 달 못 산대요.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숙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무가 암이라니, 말기라니, 그 사람이 죽는다고?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자에 대한 미움. 하지만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만 남겼지만 그래도 함께 살았던 세월이 있는데 40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단번에 미움으로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지 말까 갈까 고민했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몇 호실이라고 했지. 정숙은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괜찮아. 나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약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정숙은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구나.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40년을 함께 산 사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숙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고 물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매일 병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병원 벤치에 앉아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그 사람이 있구나.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 여자도 힘들겠구나.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는 건 나도 아니까.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병원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병실 문 앞까지 갔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후회돼? 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나무가 물었습니다. 정숙 언니랑 헤어진 거.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모르겠어.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 혼자 행복하겠다고 떠났잖아. 여보, 근데 말이야, 진짜 행복했나 싶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정숙은 문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이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나무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나 죽으면 그 사람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고.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레이션이 낮게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자.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후회로는 이미 깨진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정숙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나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은정이 정숙을 보고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정숙 씨. 은정이 정숙을 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는 왜? 나무 씨를 보러 왔어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나무가 눈을 떴습니다. 정숙아? 네. 정숙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는 정숙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무를 내려다봤습니다. 은정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에는 정숙과 나무만 남았습니다. 많이 아파 보여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응, 이제 얼마 안 남았대. 정숙아,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나무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나 죽으면 우리 집 내 책상 서랍에 봉투가 하나 있어. 봉투요? 응. 그거 꼭 찾아줘. 그리고 열어봐. 무슨 봉투인데요? 그냥 내가 알아야 할 거야. 나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부탁한다. 꼭.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고맙다. 나무가 눈을 감았습니다. 정숙이 병실을 나오려는데 은정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은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나무 씨가 매일 정숙 씨 얘기만 해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 사람 아플 때 간호했어요. 밥 해주고 빨래하고. 은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전처 생각만 하네요. 저는 뭐예요? 정숙은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정숙이 은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견뎌내세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세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숙 씨, 저 은정이에요. 네. 나모 씨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정숙은 전화기를 든 채 멈췄습니다. 그러세요. 장례식은 모레 치러요.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셨구나.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몇 명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숙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나무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정숙은 절을 했습니다. 은정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상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정숙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끝은 이렇게 오는구나.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은정이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숙 씨, 나모 씨가 책상 서랍에 봉투 찾아달라고 했죠? 네. 저도 궁금해서요. 같이 찾아볼까요? 그러시죠. 둘은 집에서 만났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이제는 은정의 집이 된 곳. 정숙은 현관을 들어서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네, 제가 좀 고쳤어요. 은정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나무에 책상이 있었습니다. 서랍이 어디 있다고 했죠? 오른쪽 아래요. 정숙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있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이거네요. 정숙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에게. 은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숙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 혼자 행복하겠다고 너를 버렸지. 근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내가 그리웠어. 내가 차려준 밥, 내가 빨아준 옷, 내가 있는 그 집. 모든 게 그리웠어. 은정이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너만큼은 아니었어. 너는 나의 40년이었어. 내 인생 그 자체였어. 그걸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늦었지만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게 있어.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남긴다. 집도 예금도 모든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정수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사랑했다. 나모. 정숙은 편지를 다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정이 편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유언장이네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저랑 같이 살았잖아요. 제가 간호했잖아요. 근데 전처한테 전부 준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은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은정과 정숙 그리고 나모의 친척 몇 명이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나모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본인은 생전에 전처 정숙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았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속죄의 의미로 본인의 모든 재산을 전처 정숙 명의로 남깁니다. 집, 예금, 주식, 모든 것을 정숙에게 상속합니다. 은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무효.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은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야 진심을 남겼구나. 유언장 공개가 끝나고 정숙은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40년을 바쳤는데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대가가 이거였구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나를 괴롭히네요. 정숙은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했나요?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이제 와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도 후회했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을, 그걸로 충분한가요? 정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내레이션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자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첫 번째 아내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 명의가 바뀌었다는 통지서가 왔지만 아직 그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정숙은 통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내 거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저 은정이에요. 네. 집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둘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정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정숙 씨, 저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제가 더 이상 거기 살 권리가 없으니까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짐 정리하고 갈 곳 찾아야 해서요. 천천히 하세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네. 서두르지 마세요. 저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은정이 놀란 눈으로 정숙을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도 힘드시잖아요. 정숙이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았다고 했죠? 그것도 인연이에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은 천천히 비우세요. 한 달 후 정숙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은정이 이미 짐을 다 뺀 상태였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의 냄새. 다녀왔습니다.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가구는 다 없었지만 벽의 못자국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못자국. 정숙은 벽을 만졌습니다. 30년 전 결혼 10주년 기념 사진을 걸었던 자리였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가 낡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40년간 사용했던 싱크대. 여기서 얼마나 많은 밥을 했을까? 정숙은 싱크대에 손을 올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베란다가 보였습니다. 화단이 있었습니다. 내가 심은 장미는 없네. 은정이 다른 꽃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꽃은 꽃이니까. 정숙은 물을 주었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비어있는 방. 예전에는 침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40년을 잤구나. 정숙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구나.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당신도 이 노을을 보고 있나요? 정숙은 하늘에 대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원룸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이제 다시 내 집이네. 짐을 싸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아니었습니다. 슬픈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잡했습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보상인가?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딸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정말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응. 괜찮아요? 그 집에는 아빠 기억이 많잖아요.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정숙은 웃었습니다. 딸이 정숙을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짐을 날랐습니다. 엄마 가구 새로 사야겠어요. 그래야겠지. 다음 주에 같이 가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제발 좀 받아요.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정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밤이 되었습니다. 딸이 돌아가고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정숙은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이 집이 이제 내 것이 되어도.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 집에 처음 입주하던 날도 이런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부엌, 방. 40년 전처럼 정숙은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이 집을 다시 내 집으로 만들어야지.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오후에는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은정이 심어놓은 꽃들을 보살폈습니다. 예쁘네. 꽃에 물을 주며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은정 씨가 정성껏 키웠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정도 이 집을 사랑했다는 것을, 나무를 사랑했고 이 집을 가꿨다는 것을.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정숙은 꽃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딸과 함께 가구를 샀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새 가구가 들어오자 집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집 같네요. 딸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집이야. 정숙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했다. 마지막 문장. 정말 사랑했나요? 정숙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믿고 싶어요. 당신이 진심이었다고.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죠.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이제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청소하고 화단을 돌봤습니다. 폐지는 더 이상 줍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남긴 재산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바쁘게 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복지관 직원이 반겼습니다. 네, 할 일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숙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어느 날 정숙은 나무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처음 묘비 앞에 섰습니다. 나모 씨, 정숙은 조용히 불렀습니다. 잘 지내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잘 지내요. 정숙은 꽃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당신을. 정숙은 묘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할게요. 40년을 당신만 바라보고 산 내 자신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노을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용서란.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지. 노을을 보며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나무를 용서하는 것은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정숙은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나무의 묘에 다녀왔다. 용서한다고 말했다. 진심이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있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에서 벗어났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나무가 남긴 집에서 산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나무의 집이 아니다. 내 집이다. 내가 가꾸고 내가 지키는 집. 남은 인생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겠다. 나를 위해서. 정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은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집을 다시 돌려주셔서, 그리고 제게 용서할 기회를 주셔서. 내레이션이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자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선택은 정숙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였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이제 완전히 집에 정착했습니다. 새 가구도 들였고 화단도 다시 가꿨습니다. 매일 아침 정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 꽃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장미를 다시 심었습니다. 40년 전 심었던 그 자리에 예쁘게 자라라. 물을 주며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혼자 괜찮으세요? 외롭지 않아요? 괜찮아. 이제는 혼자가 편해. 정숙은 차를 끓였습니다. 엄마,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딸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아빠, 용서하셨어요?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응, 용서했어.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미워하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더라.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네, 용서하는 게 나한테 더 좋더라. 마음이 편해져.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날 오후 정숙은 혼자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벽에는 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딸 가족 사진, 손주들 사진. 이제 이 집은 새로운 추억으로 채워야지.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옆에 나무의 사진이 작게 놓여 있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정숙은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 지내요. 당신이 남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마지막에 저를 생각해줘서. 저녁 정숙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언제 봐도 예쁘네. 정숙은 난간에 기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도 이런 노을을 봤었습니다. 나무와 함께. 그때는 행복했는데.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우연히 은정을 만났습니다. 슈퍼 앞에서였습니다. 정숙 씨, 은정 씨.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정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냥 살아요. 원룸에서 혼자. 힘드시죠? 네, 많이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됐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숙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나모 씨가 우리 둘 다 힘들게 한 거죠. 정숙 씨, 앞으로 잘 사세요. 아직 젊잖아요. 은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숙은 은정을 가볍게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은정을 미워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여자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모두 놓아줘야지. 그날 밤 정숙은 나무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했다. 마지막 문장. 나도 사랑했어요. 정숙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에 넣었습니다. 편지가 타올랐습니다. 이제 진짜로 보내드릴게요. 정숙은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단을 돌봤습니다. 장미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와, 예쁘다. 정숙은 장미를 만졌습니다. 40년 전 심었던 장미와 같은 품종이었습니다. 다시 피었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꽃처럼 자신도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정숙은 거실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40년 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무와 정숙. 우리 참 젊었네.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어. 정숙은 인정했습니다. 모든 게 나쁘지만은 않았어. 앨범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지. 저녁 딸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정숙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 자주 놀러와.
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하네.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손주들이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모 씨, 보이세요? 정숙은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 별들이요. 당신도 저기 어딘가에 계시겠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남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손주들도 자주 와요.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고마워요. 마지막에 이 집을 돌려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할게요. 진심으로. 그리고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나 자신도 용서할게요. 40년을 당신만 바라보고 산 나를.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손주들이 왔다 갔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다. 이 집이 다시 살아났다. 40년 전 나무와 처음 이사 왔을 때처럼.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가꾸고 내가 채우는 집. 나무는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선택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용서했다. 그를 그리고 나를. 용서란 결국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었다. 이제 나는 자유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 행복하게. 정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정숙은 베란다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용서란.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났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고마워요. 정숙은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아픈 시간도 행복했던 시간도 모두 제 인생이었으니까. 눈을 떴습니다. 노을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화면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정숙의 뒷모습이 노을 속에 실루엣으로 남았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내레이션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첫 번째 아내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정숙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 덕분에 정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 용서하고 놓아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끝내 남편은 사라졌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은 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고요한 침묵. 그리고 마지막 자막. 용서는 약자의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며 화면이 페이드 아웃 되었습니다.